대외 연수 과정에서 폭행과 추태를 벌인 예천군 의회 의원들, 이쯤 되면 국민적 분노를 공감하고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징계를 논의하겠다면서 회의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좀 답답합니다. 이 문제를 계속 취재하고 있는 이윤재 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어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경북 취재부입니다. 예, 먼저 어제 회의가 열린 거는 역시 징계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천군 의회 의원들이 미국과 캐나다를 연수하면서 가이드를 폭행하고 또 도우미를 찾는 등 추태를 부렸다는 사실,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폭행과 추태를 부린 의원에 대한 징계 방법과 과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들을 징계하려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 윤리특위를 준비하는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제 열린 회의에는 군의회 의원 9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징계 대상인 박종철 의원과 권도식 의원은 함께 회의에 참석했고 의회 사무과 직원은 배제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네, 지금 회의 결과를 보면 좀 답답한데 구체적인 일정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회의 결과는 그저 황당하기만 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다른 의원들은 하나둘 기자들을 피해 빠져나갔고 마지막으로 이형식 예천군 의회 의장이 기자들 앞에 섰는데요. 절차대로 한다는 말만 남기고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의장의 말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시회를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된 바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절차대로 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무슨 속뜻이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시간을 끌어보겠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징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원을 징계하려면 윤리특위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임시회를 열어 윤리특위 기간과 대상 등을 담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정례회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회를 열어야 하는데 여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나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의장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차대로라면 최대 15일을 벌 수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윤리특위가 구성되면 첫 번째 회의에서는 그저 윤리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정하는 데 그칩니다. 또 징계 대상자를 신문하려면 개회일 3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윤리위의 신문과 대상자의 발언, 변명을 듣는 절차를 마치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정도 절차를 밟기까지도 최소 2, 3주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복잡한데 그럼 윤리위원회에 이 심사 보고서가 나오면 징계가 확정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윤리특위에서 정해진 심사보고서가 본회의를 다시 통과해야 합니다. 윤리특위는 징계의 수위만 결정하는 겁니다. 지방의원의 징계는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입니다.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는 제적의원의 과반 출석, 그리고 출석한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제명은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이형식 의장이 말했던 것처럼 박종철 의원을 제명하려면 군의원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실현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실현이 어려운 거는 왜 그런 겁니까? 네, 이번 사건에 따른 징계 대상자가 많기 때문인데요. 네. 우선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과 도우미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권도식 의원 2명은 확실히 징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사건 현장에 있으면서 박 의원을 말리지 않고 방관하고 또 의회를 이끌면서 연수를 진행한 이형식 의장도 징계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9명 가운데 3명이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건데요. 징계 대상에 더해 의원 1명만 더 반대하면 제명은 물 건너가는 꼴이 됩니다. 또 인구 5만 명 남짓한 작은 도시에서 의원들끼리 서로 핥히고 흠집내봐야 좋을 게 없다는 그런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예천 군민들 만나 봤을 텐데요. 반응 어떻습니까? 네, 주민들은 그저 화가 나고 분노할 뿐입니다. 이렇게 절차를 따져가며 시간을 끌면 결국 주민과 여론의 관심이 식을 수밖에 없고 의원들도 그런 점을 노리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민이 요구한 의원 전원 사퇴도 실현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최한열 농민회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의원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의원인데
당신네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수그러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비춰줬어요. 오직 자리 잡기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 네, 예천 주민들은 지난 11일 집회를 열고 의원들 대신 국민에게 사죄한다며 108배를 냈고 또 농민회는 의장실을 점거도 지속하고 있는데요. 당장 내일도 집회를 열고 의원 전원 사퇴 주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예. 박종철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짧게 전해주시죠. 네, 지난 11일 박종철 의원을 소환한 경찰은 이르면 내일쯤 수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이 의장이 버스에서 초선 의원을 비난했고 가이드가 이에 동조해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 의원이 폭행 사실은 시인했고 CCTV 등을 통해 확인돼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박 의원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 이윤재 기자였습니다.